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관세 협상의 진전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4월 마지막 날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5월은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대비해 봐야 할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잡아가 보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던 양시장입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힘이 쭉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약보합권으로 장 마감했고요. 2,556선, 2,55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힘이 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컸던 이유는 제약바이오들의 이 시가총액 두꺼운 종목들이 좀 하락하면서였는데요. 1.27% 하락세 보이면서 71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주는 모습입니다. 13원 1전 이렇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420원대 다시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입니다. 1,42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간 외국인들은 무려 3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메이저 주체가 나란히 빠져나간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4월 한 달 동안 팔아치운 금액만 무려 9조 원이 넘습니다. 기관이 그것을 3조 원 가까이 사주면서 좀 받쳐주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지수는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우리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으로 인해서 시작한 시장이었습니다. 갤럭시 S25 판매 호조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휴대폰 출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나 가전 모두 난항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융 지주 그리고 증권주들이 좀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키움증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돌린 걸까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나란히 매수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실적들 계속해서 좋을 텐데 이게 쭉 끌고 갈 수 있는 호재거리가 될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어제 자료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엔터주들 실적 발표로 이렇게 시작한 하이브를 필두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좀 크게 보이면서 제 뒤쪽으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이 보안, 정보 관련 종목들은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 매물들은 나란히 정치 테마 종목들로 향해 갔는데요. 정치 인물과 웹툰, STO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느 종목, 어느 섹터를 봐야 할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또 나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어저께도 나와서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콘텐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콘텐츠라는 거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로 공부해 두시면 오늘 장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도 이 콘텐츠 안에서는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시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감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 휴장을 앞두고 이 시장이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이 하락 마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은 그 4월장이 끝나고 5월장이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첫날 이제 노동절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연휴고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휴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사람들은 일단 주식을 좀 줄이려고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연휴가 지나고 5월장에 대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해 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6월달 상반기 시장의 마지막 그 5월달과 6월달 2달 남겨놨는데요. 1분기 때 실적이 그럭저럭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2분기 때 이런 종목들을 좀 내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뭐 말 그대로 큰맘 먹고 이제 손절매를 치든 아니면 현금화 하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연휴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아들, 그 트럼프 주니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네. 오셔서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 많이 만나고 가시는데, 이분도 지금 요번에 그 트럼프 이런 그 관세 때문에 뭐 꽤 큰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실제로 그 미국에서 언론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관세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피해 가려면 이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서 뭔가 좀 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인지 우리나라 회장님도 많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 관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휴가 끝나고 나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관세 문제에서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대비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했고요. 이제 중소형주들도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쁠 것 같은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장 마감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좀 가지고 오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컨텐츠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이게 어저께도 제가 K-팝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콘텐츠 중에 가장 처음 출발점에 있는 건 웹툰입니다. 웹툰, 웹소설 같은 것들이 가장 처음 시작점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더 발전을 하면 드라마나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짝 벗어나 있지만 그 게임도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흐름을 크게 보시면서 그중에서 오늘은 이 웹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툰이 지난번에 대선 공약으로 이 웹툰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거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웹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웹툰은 시장 자체가 아직 작습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까지 합하면 다 크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해외 이제 조금 진출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들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웹툰들이 향후 이제 해외 시장을 더 개척을 하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종목들입니다. 즉 성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웹툰주들은 웹툰에서 자기들이 독립적인 IP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IP들을 갖고 드라마화를 하거나 이런 쪽에 진출을 해서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들도 점프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K 웹툰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중에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 종목들 지금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좀 이제 이야기를 네. 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웹툰을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세제 지원도 해주고 네. 또 육성까지도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기업한테 가는지 이런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일단 보세요? 그 웹툰에 대해서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네. 이 웹툰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그 젊은 청년 일자리를 대변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즉 이 대선 국면에서 항상 얘기 나오는 일자리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웹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웹툰을 그리거나 이런 창의성이 들어가 있고 그 웹툰 작가들이 만든 그 웹툰을 이 온라인에 올려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쪽에서도 또 일이 또 온라인 쪽에서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IP를 갖고 또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면서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으로 더 많은 다른 플랫폼으로 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웹툰 종목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그 투자가 되는 것들은 단순히 정부가 어떤 세제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태펀드라고 해서 돈을 투자를 해서 직접 모태펀드에서 민간 자금까지 들어와서 펀드를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몇 천억씩 해가지고 1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투자돼서 우리나라 이 K 웹툰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툰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와이랩이라든가 핑거스토리, 뭐 미스터블루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중심에서 놓고 보시면 물론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산업 지원 같은 부분들이 단기 테마성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면 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네. 이 그 웹툰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매출 외형도 그렇고 크진 않고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이제 갖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 뒤를 좀 받쳐주고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랩 같은 경우 회사는 대표적으로 웹툰 IP, 독자적인 웹툰 IP를 갖고 있고 그 웹툰 IP를 최근 들어서 드라마화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 보는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제 와이프도 보던데 그 TV로 드라마화된 그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앞으로도 그런 드라마화를 할 작품들이 많고 이 작품들이 드라마화 될 때마다 앞에 먼저 된 스토리와 뒤에 된 스토리가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서처럼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스토리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색다르게 정통 무역 관련된 이런 웹툰들을 갖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유료 사용자가 계속 늘면서 이
그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의 그런 규모의 경제를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평가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 웹툰만 하는 게 아니라 웹툰에서 만들어진 이런 IP를 갖고 게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개발해서 시장에서 꽤 좋은 평가도 받았죠. 그러면서 이 하나의 독립된 IP를 갖고 다양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 수익을 내는 그 수익 극대화를 좀 추구해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웹툰으로 출발했지만 이 게임으로 또 드라마로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 굉장히 젊은 회사들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이고 이런 종목들을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꽤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섹터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거 보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로는 강세 섹터 어떤 것 좀 보세요. 네, 이제 5월이 되면 네. 우리나라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해서 6월 3일 날 그렇죠. 장미 대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장미꽃이 한참 필 때니까요. 네. 그런데 이 6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공약을 갖고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대선 공약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공약 관련된 이 섹터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세종시로 이제 천도 관련된 천도하면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예전에 대법원에서 이 서울이라는 걸 경국대전까지 언급해가면서 이 관습법상 서울은 한양이다라고 해서 그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무법 국가인데 네. 대법원 그 판사님들이 대법관들이 이 경국대전이라는 이 이전 왕조의 그 뭐 성문법이죠. 그것까지 언급해가면서 서울은 한양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서울이 너무 이 접경지에 가까이 있다는 점도 안보적으로 문제도 있고 네. 또 1,000만 인구가 모여 있다 보니 인구 과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방으로 이러한 산업을 이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전해서 인구 분산도 되고 산업도 분산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수소를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서독이 이제 동서독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미 본이라고 해서 행정 수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종시에다가 행정 수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 수도인데 여기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나요? 대통령실과 의회가 국회가 거기에 안 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에 말 그대로 이제 그 대통령실도 가 있고 국회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은 이 수도 이전에 대한 대선 공약에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또 이제 대선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5월 달은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 관련해가지고 세종시의 주변 부동산들의 이 가치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관련 상장사들도 수혜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 이외에 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인프라 확장 이런 연관된 사업까지 보면은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섹터인데 네.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좀 보면 될까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네.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공무원들 지금 거기에서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실제로 자신만 내려가지 가족들은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자식들 교육 때문에 또 서울에 이제 집을 그렇죠. 나오고 SRT 타기도 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주말 부부 형태로 이렇게 사시는 분도 꽤 많고, 근데 네. 요번에 대통령실하고 이 국회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구가 많이 좀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그러다 보면 그 주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한 몇 년 전부터 이 자산 재평가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들이 자기가 이제 회계적으로 올해 이제 내가 10년 전에 토지를 구매한 게 있는데 이 10년 동안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른 걸 회계에 반영하고 싶다 하면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회계적으로 기입되는 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부동산 자체의 이 담보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굳이 팔지 않더라도 이걸 갖고 내가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R&D 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시설 자금을 쓰거나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이 수도 이전에 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룡건설이나 유라테크, 대주산업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이 충청도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건설사지만 지난번에 세종시로 이제 정부 청사가 일부 내려갈 때 이 계룡건설은 실제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청사의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정부 청사 건물이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이 건설 수주를 해서 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습 효과가 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 계룡건설을 좀 매수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유라테크나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두 회사 모두 이 세종시 주변에 본사와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기능이 내려가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들은 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회계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오른 것만큼 회계에 반영을 할 수 있고 그 반영된 자산을 갖고 은행에 담보 가치로 맡기고 또 돈을 더 대출받아서 시설 자금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R&D 자금에 투자한다든가 다양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종시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고 본사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 테마 바람 때문에 오른 거하고 좀 약간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시장에서 이 대선 관련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관련된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실적이나 자산 가치나 이런 기업의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종목들까지도 좀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 종목들을 같이 좀 봐보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QR코드가 잘 뜨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 있고요. 55,600원에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1.83% 하락하면서 177,500원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세 보입니다. 6.86% 하락하면서 32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 있고요. 105만 원에 거래됩니다. 현대차는 1.19% 하락세 보이면서 19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3.31% 강하게 하락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35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권에 있고요. 101,400원에 거래됩니다. HLB 홀로 이렇게 상승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1.43% 상승하면서 56,700원에 거래됩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약보합권에 있고요. 5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대 강하게 하락세 보입니다. 26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종목들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태훈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K-팝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K-드라마라는 것 갖고 이게 다 이제 컨텐츠에 속하는 건데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 파란색을 켜고 있는데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대로 빨간색을 켜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컨텐츠주들은 말 그대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때문에 걱정하는 미국 시장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이 미국 시장의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그 미국 시장의 관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다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저께 이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국의 이 한알령 이게 2017년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한류를 금지했던 이런 이제 사건이고 이게 그 이후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소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래 2017년 이전에만 해도 이 중국 시장에서 한류가 유행하면서 우리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 연간 홍콩과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거의 500억 달러 가까이, 거의 600억 달러까지도 보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소비 쪽에서 이런 이 컨텐츠나 이런 쪽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이 중국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놓쳐버린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좀 풀리면서 조금씩 우리 이제 기업들도 노력하고 정부도 계속 중국 정부에게 한알령을 좀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계속 해오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고 올해는 이 미중 간의 이런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확실한 당근을 제시해주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신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어저께 말씀드린 그 K-팝 아티스트들이 5만 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그런 그 콘서트를 중국의 일성급 도시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한알령 해제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이제 K 컨텐츠라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상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CCTV 같은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한알령이 해제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달인가요? 에이펙 2025에 이게 경주에서 열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방한을 하게 되면 빈손으로 오진 않죠. 확실하게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한알령 해제로 우리에게
가장 잘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컨텐츠주들에게는 중국 시장이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트럼프 관세 전쟁이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 이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60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경상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본 게 한 2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600억 달러까지 늘어난 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 조 바이든 정부가 원하던 그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미국 내 현지 공장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나 삼성전자의 뭐 텍사스 공장, 반도체 공장이죠.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뭐 판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건설 자재까지 다 한국에서 갖고 갑니다. 그리고 공장이다 보니 생산 기계들도 그렇고 생산 기계들 다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 볼 때는 그 한국에서 이걸 수입해 가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한 400억, 600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흑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대미 무역 흑자는 한 200억 달러 정도 경상적으로 보는 그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갖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관세를 25%, 상호 관세를 우리에게 25%를 물렸습니다. 이거는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양국 간의 공산품에 대한 그러니까 관세를 다 서로 이제 매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한미 FTA를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거의 뭐 완성을 시키고 다음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사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무역자를 보니까 또 이거를 개정하자고 요구를 해서 개정도 트럼프 일기 때 한번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역자를 또 보는 거예요. 이 말뜻은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팔 수 있는 수출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끼케야 뭐 대두나 콩 같은 것들 이런 걸 수입하는 건데요. 미국산 쇠고기하고 미국에서 공산품을 우리에게 팔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제가 봐도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똑같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당하는 그런 피해 국가들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동안 좀 소원했던 관계를 좀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고 중국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정부도 나서서 여러 차례 이 중국에게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화해 제스처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됐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다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고 중국 시장을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겁니다. 이게 한중일 3국의 이 통상 장관들이 모여서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FTA를 하자고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악수를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시장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시장, 그다음에 EU 시장도 굉장히 크죠.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될 이 한중일 동북아시아 이 시장 한중일 FTA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 세 번째로 큰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우리의 하나의 내수 시장으로 삼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됐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입장에서 중국 시장에 물건을 갖다 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서 뭐 아키하바라나 뭐 이런 데 가서 전자제품을 많이 보시는데요. 일본의 전자제품은 여전히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건
디지털 제품마저도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디지털다운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디자인도 성능도 뛰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 전자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일본 제품을 물러내고 그 시장을 고스란히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한중일 FTA가 만들어지면 이 시장도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중일 간의 이런 FTA 협의가 향후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역시 이 사진이 나온 이틀 후인가요? 그 이후 이틀 후에 그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진이 미국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게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모두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우방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이 상대국이라고 이제 경쟁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선 공약으로 이런 컨텐츠주들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의 그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 얘기들을 갖고 이제 우리들은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K 컨텐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문제에서는 한 발 비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K 컨텐츠에 관련된 산업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투자도 하고 모태펀드를 통해서 여기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걸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중국이나 이런 경쟁 제조업 국가들이 쉽게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지금도 앞서 있는 산업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웹툰이나 웹소설, 애니메이션, K-팝, K-무비, K-드라마, K-게임까지 다양하게 이 컨텐츠의 산업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K-드라마의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 도대체 K-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넷플릭스 같이 전 세계 글로벌 OTT가 우리 한국 이 컨텐츠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값을 부르고 또 그 배우들의 몸값들을 뭐 한 번 그 드라마 같은 경우 한 해 출연료가 뭐 4억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K-드라마의 경쟁력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 그 1998년인가요? 99년인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실 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문화예술계를 지원해 줄 때 기본적인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지원을 해도 자유롭게 이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의 창의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무로라고 해서 옛날에 이런 그 정부가 간섭하고 무슨 우리가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여러분은 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정부가 어떤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사전에 검열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충무로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 충무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압구정동이라는 연예기획사의 독립적인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제 경쟁 체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 경쟁이 결국은 드라마의 성장과 드라마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그 드라마들은 그 웹툰이나 웹소리나 게임 같은 것들을 소재로 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으로 가면서 진짜 돈을 버는 그런 그 산업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K-드라마 관련된 공략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는 몇 개가 상장돼 있습니다. 그 상장한 그 회사들이 여러 가지 그 제작 이력이나 성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검증된 작가진과 PD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드라마 제작 계획이나 그리고 방송사 OTT의 판매에 대한 여부를 자기들이 이제 그 IR 할 때 공개를 합니다. 1년치 미리 그 라인업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이 K 드라마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섹터, 어느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될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혼자서 이 시장을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을지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자, 지금 오늘 이 종목은 이 딱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미세하지만 밑변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국내 1위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어디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이 회사는 CJ ENM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모 회사가 굉장히 등치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드라마 제작 편수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예정된 게 25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주요 작품 뭐 도깨비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하고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들이 더 유명한 건 이 드라마 속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PPL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PPL들이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에 나갔을 때 OTT나 이런 것 통해서 해외에 알려졌을 때 우리 상품을 그 외국인들이 따로 TV 광고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알게 되고 이런 우리 한국 제품을 찾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한류 붐에 영향도 많이 미쳤고 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많은 공을 기울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2024년도 실적은 아주 폭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때 텐트폴 작품, 텐트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해에 그 드라마 제작사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공을 들인 작품을 말하는데요. 이게 텐트폴 작품 중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이게 얼마 전에 TV 나왔는데요. 이 작품은 진짜 스타들을 앞에 세워서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하지만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1분기 때 실적은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있었지만 1분기 때까지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고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시고 이 회사는 매수가 5만 원에 손절가 4만 8천 원을 보시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짧게 보시는데 이 회사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한 게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마가 상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기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회사가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상장돼 있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에드테크 회사인데요. 이 회사 기술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꾼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이 회사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는 그 이정재 배우 갖고 온 사업과 기존의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빅데이터 사업이 한 회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와이드 플래닛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그 AI 에드테크 시장에 진출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AI를 이용한 이 커머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가 얼마 전에 매경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이 교환사채를 180억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말은 18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컴퍼니는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나중에 방영할 수 있는 매경이라는 MBN이라는 그런 플랫폼까지 갖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6월 달에 이정재 배우가 주연인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정재 테마 또 오징어 게임 테마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매수가 12,000원,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나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실적을 꼭 체크해 보면서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갑니다. 이번에 세 번째 종목은 중소 드라마 제작사 중에 가장 많은 독립 IP를 보유한 A스토리입니다. 그런데 A스토리가 오늘 시장 장 막판에 폭락을 했어요. 신한금융지주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한 20만 주가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타 법인 쪽에서 한꺼번에 몇십만 주가 이런 중소형주에 쏟아져 나온 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런 그 수급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오늘 생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왜 기타 법인이 20만 주를 팔았는지 또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간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한 경우인 건 맞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7%대 폭락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폭락을 하면 말 그대로 이 회사 내부의 어떤 정보 때문에 매각을 한 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작년 12월 달까지 해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A스토리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이 실적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쁜 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미 그거까지 확인이 됐고 감사보고상 이 회사가 그렇게 뭐 실적은 나쁘지만 그 앞으로의 뭐 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3대 주주로 중국의 텐센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한한령 해제가 되면 이 회사 A스토리는 제일 먼저 중국의 자기네 작품들을 텐센트라는 자기 주주를 통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텐센트 통해서 중국에 실제로 자기 작품들을 리메이크하기도 했어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A스토리는 이 중국 업체, 그러니까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고요. 매수가는 8,400원, 오늘 종가의 폭락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8,400원 보시고 손절가는 8,000원, 좀 짧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을 보시는데 그만큼 A스토리는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게 없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A스토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혼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